신호는 보면 얘는 신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디퍼런셜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폴은 아웃풋에서 나지. 폴은 어떻게 보면 각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이퀴블런트 저항에다가 그 로드에서 캐패시턴스 프라닥 이게 타임 컨스턴트예요. 그분의 1이 폴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폴이 어떻게 되면 요 출력의 폴이 낮은 프리퀀시가 되고 즉 도미넌트 폴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X, Y 포인트가 이게 폴이 여기에 페라스틱 캐패시턴스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웃풋 임피던스 대략 요 M3의 소스에서 바라보는 아웃풋 임피던스예요. 자, 그거에 의해서 X와 Y의 폴이 하나 생긴데 그는 요 도미넌트 폴보다는 한참 하이 프리퀀시에 있습니다. 자, X점을 보면 어떻게 되면 이 X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X에는 이 M1의 드레인 바디 간의 캐패시턴스, M3의 소스 바디 간의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VGS M1의 게이터 소스 간의 캐패시턴스 CGS죠. 그 다음에 M1의 M3의 그 다음에 M1의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오버랩 캐패시턴스죠. 대략 이렇게 구성돼요. 자, 그런데 폴드 캐스코드로 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메인 폴이 생기고 여기에 나온다면 폴이 생겨요. 그런데 얘는 M5, M6는 요 M1의 테일 바이어스 커런트와 M9의 바이어스 커런트가 합하여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사이즈가 좀 커야지요. 동일한 VDS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VDS 세츄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X점의 대략적인 토탈 이제 페라스틱 캐패시턴스는 M5의 드레인에서 바디, M3의 소스에서 바디, 그 다음에 M3의 게이트 소스 캐패시턴스, M5의 게이트 드레인의 오버랩 캐패시턴스, 마찬가지로 M1M2의 캐패시티 다 달라붙어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한 트랜스 사이즈면 텔레스코픽의 XY 포인트보다 어, 폴드 캐스코드 XY 점이 이제 캐패시턴스 크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 폴이 캐, 폴드 캐스코드의 요 XY 점 폴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텔레스코픽에서 만들어진 XY 포인트 폴보다 낮은 프리퀀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피드가 좀 어떻게 돼요? 늦어지죠. 동일한 조건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인풋 페어를 N모스로 만들 수 있고 P모스로 만들 수 있죠. 여기에 P모스 페어고 이게 N모스 페어로 인풋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P모스 페어를 만들면 요 M3, M1에 이 소스 쪽으로 그 연결시키고 N모스 페어를 만들면 요 위쪽에 M5, M6의 드레인 쪽에 이제 M1, M2의 드레인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PMOS는 NMOS보다 모빌리티가 떨어져요. 즉 PMOS의 모빌리티는 NMOS 모빌리티보다 떨어져요.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떨어져요. 스피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크기도 떨어져요. 크기도 작습니다. PMOS가 대략 NMOS의 모빌리티가 PMOS의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바이어스 커런트면 N못으로 이루어진 디퍼런셜 페어의 GM이 P못으로 이루어진 디퍼런셜 페어보다 GM이 큽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아웃풋 임피던스라고 그러면 N못으로 만들어지는 폴드 캐스코드가 P못으로 디퍼런셜을 이루는 폴드 캐스코드보다 게인이 커지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쓰면 P못을 쓰면 인풋 코몰 레인지가 그라운드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M못을 쓰면요 VDD까지 인풋 코몰 레인지가 올라가도 됩니다. 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에서 회로에 맞는 인풋 페어를 쓰면 됩니다.
자, 얘들의 이제 게인을 아까 대략 받고 이 디퍼런셜 인풋을 넣어서 디퍼런셜 커런트를 만들어내는 즉 커런트를 만들어내는 곳에 GM에다가 아웃풋을 취해가는 노드의 등가 어, 저항 이렇게 하면 게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폴은 어디서 생기냐면 XY에서 폴 생기고 그다음에 얘는 요 Y 출력에서 폴이 생깁니다. 출력은 저항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크기 때문에 이게 도미넌트 폴이 돼요. 그러면 이 회로에 3dB 프리퀀시를 결정한다고요. 원폴이니까 대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개인이고 이 개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3dB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곡선을 그려요. X축은 프리퀀시고 Y축이 개인입니다. 자, 얘는 보면 디퍼런셜을 싱글로 바꿨어요. 그죠? 싱글 엔드도 바꿨습니다. 그 바꾸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도 델타 I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 플러스 델타 I가 흘러가겠죠. 이 델타 I는 스몰 시그널입니다. 즉 M1, M2의 게이트에 V인이라는 디퍼런셜 신호를 가했을 때 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스몰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커런 미러가 얘를 리피트 하죠. 그럼 여기로 동일하게 델타 I가 흘러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여기서 KCL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에 절대값은 이 절대값은 출력으로 흘러가는 절대값은 2 델타이예요. 그죠? 그죠? 2 델타입니다. 자, 이렇게 디퍼런셜을 싱글 엔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커런 미러를 썼습니다. 커런 미러를 썼어요. 자, 그러면 얘의 이 유닛 게인 밴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걔는 대략적으로 이 3dB 프리퀀시에다가 요노 프리퀀시 게인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대략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게인 밴드 프라닥이라고 합니다. 걔는 요 게인에다가 요걸 곱하니까 R아웃은 캔슬 아웃 되죠. 인풋 디퍼런셜 페어를 디퍼런셜 신호를 인가해서 스몰 시널 커런트를 만드는 단 디퍼런셜 페어의 GM에다가 디바이드 바이 어떻게 돼요? 아웃풋 캐패시턴스죠. 이게 아, 이 회로의 게인이 1이 된 포인트의 프리퀀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요 여기에 도미넌트 볼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도미넌트 볼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캐패시턴스에다가 아웃풋 임피던스 쓰면 돼요. 이 여기 임피던스는 대략 바디 빅터를 무시하면 M1, M3, M4의 소스에 바라보는 거니까 GM분의 1이 저항이에요. 그죠? 이게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토탈 캐패시턴스 이게 아,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RC 프로덕은 타임 컨스턴트는 이게 되죠. NX죠. 이거분의 1이 프리퀀시 레디언 프리퀀시고 레디언 프리퀀시고 그다음에 일반 헤르츠로 표현되는 F는 이 2파이 관계이니까 2파이를 표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다르게 생겨요. 디퍼런셜 싱글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폴이 생깁니다. 이 폴은 당연히 요 여기에서 등가장은 대략 계산해 보면 GM이 돼요. PMOS GM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요 1번 노드에서의 캐패시턴스를 C1이라고 하죠. 이것분의 1이 요 1번 노드에서 발생하는 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디퍼런셜 싱글 바꾸면서 이 여기에 지로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 지로는 요 폴 프리퀀시 2배가 생깁니다. 자, 그거가 지로하고 폴하고 2배 정도 되니까 가깝지요. 가까우니까 그게 나중에는 뭘라면 폴 제로 WC 생겨요. 걔는 제가 다른 영상 올리겠지만 이제 세트링 타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피드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의 이제 전달함수를 보면 말이에요. 프리퀀시까지 보면 이게 DC 게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폴이 여기서 나오죠. 메인 폴이 나오니까 그 폴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폴인데 RC가 타임 컨스턴트니까 타임 컨스턴트이 이제 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이제 XY에서도 폴이 생기는데 이거는 한참 프리퀀시 높은데 그거는 RC 프로덕이 저항이 원하브 GM이 있고 캐패시터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대략적인 프리퀀시 리스폰스예요. 얘는 앞에 거는 인밴드 안에 유닛게인 밴드 안에 들어온 거고 얘는 대략적으로 유닛게인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바깥에 다시 이렇게 돼요. 여기가 유닛게인 밴드 있고 여기가 3D 밴드 있고 여기가 세컨 폴로 인한 어, 영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고 주파수 열대면 20dB씩 이 슬롭을 가지고 줄어드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0dB per 데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이 한 스테이지 써서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한 스테이지를 써야죠.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요 M12와 M11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이 첫 번째 스테이지 개인 CM1, 2의 요 노드 3에서의 아웃풋 임피던스 그 다음에 그놈이 다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요 전압이 3번 노드의 전압이 스몰 시간 전압이 M12를 통해서 커런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M12 그 다음에 출력을 취한 6번 노드에서의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하면 토탈 이제 스몰 시그널 어, 게인이 돼요. 이만큼 증가했죠? 세컨드 스테이지는 게인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게인은 얻었지만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3번 노드도 폴이 생기고요. 6번 노드도 폴이 생겨요. 그래서 3번 노드의 폴은 3번 노드에서 이 아웃풋 임피던스에다가 3번 노드에서 캐패시턴스 분의 1 이게 폴이에요. 이게 P3라고 표현하자고요. P1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6번 노드에서 폴이 생겨요. 그죠? 6번 노드에서는 6번 노드 아웃풋 임피던스 하고 그다음에 6번 노드에서 캐패시턴스에 그게 다 합해서 CL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겨요. 자, P1, P2 중에서 이제 이게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 보상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그래프가 돼 있다 그러면 P1, P2 이게 P1이고 이게 P2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면 P1은 안쪽으로 당기고 P2는 바깥으로 몰아내는 즉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보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러고요. P1은 이렇게 옮기고 P2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밀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캐패시터를 멀티플리케이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걸 밀러 이펙트 보상이라고 그래요. 밀러 컴펜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플한 거는 M2에 이렇게 여기다가 캐패시터를 달으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다르면 이제 피드백 커런트도 있지만 이제 피드 포워드 커런트가 있죠. 이 피드 포워드 커런트가 이제 오른쪽에 지로를 만듭니다. 그 오른쪽의 지로는 매그니튜드는 주파수에 따라 올라가지만 페이스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자꾸 딜레이 돼요. 즉 왼쪽에 있는 폴과 똑같은 어, 페이스 이펙트를 줍니다. 그게 어, 이 앰프를 피드백해서 쓸 때에 스타빌리티의 문제가 일으켜요. 그래서 재를 없애기 위해서 피드 포 커런트를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캐패시터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M4의 소스 쪽으로 출력해서 M4의 소스 쪽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보시면 피드백 커런트는 이렇게 흐르죠.
또 밀러 이펙트 되는데 피드 포워드 커런트는 최소화돼요. 즉 M3에서 이 통해서 출력으로 가는 거는 최소화돼요. 왜? 이거 흐르긴 흘러요. 왜? M4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디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쇼 채널은 디브리라는 이펙트 때문에 3번 노드의 즉 드레인 쪽에서의 커런트 볼테지 움직이면 약간의 커런트가 이 드레인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커런트는 작아요. 작으니까 제로 프리퀀시 저 높은 프리퀀시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보상합니다. 그 보상하는 방법들은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폴드 캐스 코드를 왜 써야 되는지, 그거의 DC 바이어스는 어떻게 되는지, 인풋 커 모듈 레인지, 아웃풋 스윙, 그다음에 게인, 그다음에 폴 제로 형성되는 거, 게인이 부족했을 때 투 스테이지 만들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 다뤘습니다.